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service.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bid.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입니다. 네, 지난 구글 에지 정기교육 강의 잘 들어보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지난 강의 동안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내용들을 합해서 Q&A 시간과 강의 마무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전에도 계속해서 구글 에지 관련된 질문을 받아오기도 했고 이번 정기교육에서도 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좀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광고주분들이 어떤 매체를 진행해도 가장 고민이실 부분이 아마 예산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하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이거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야 하고 캠페인별로 최소 얼마 정도 집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부에서 편성할 수 있다면 최대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좀 두루뭉술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메타나 구글 같은 아웃바운드 매체들은 설정한 일 예산대로 광고가 하루 종일 집행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성과 목표라든지 아니면은 타겟 세그먼트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을 해놨을 때 저희가 이 입찰 전략과 성과 목표에 대해서 최대한 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광고를 노출해주게 되는데 저희만 단독으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도 같이 같은 타겟이나 같은 지면 등의 이 경쟁도에 의해서 노출이 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더 좋은 지면과 좋은 시간, 좋은 타겟에게 즉 성과 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타겟군에게 광고를 잘 노출해 주려면 그들보다 예산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도 대비 경쟁사들보다 예산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노출 그리고 성과 목표 달성 용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썼을 때는 그 이너뷰티 쪽 400만 원 정도까지 써봤는데 그래도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뭐 리타겟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너뷰티이기 때문에 20, 30대 여성들에게 특정 타겟군에게 특정 지면 매력도가 높은 메인 지면에서 노출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진 않았으나 저희가 어쨌든 기존 고객도 중요하지만 신규 고객을 계속 유치를 해서 저희 이제 브랜드의 파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규 고객을 찾는 입찰 전략을 통해 광고를 집행했을 때는 400만 원도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월에 억 단위 이상 편성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많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편성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캠페인별로 최소 집행 예산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검색 쇼핑 캠페인의 경우 저희가 이제 특정 제품이나 뭐 키워드나 검색 테마 등을 설정해서 그들에게만 좀 핏하게 이렇게 좀 좁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막 1, 2, 3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할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키워드의 평균 입찰가 그리고 이제 노출 점유율을 보고 예산 줄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1 예산 규모는 적어도 3만 원 이상. 네, 되게 적죠. 그래서 이렇게 3만 원 이상은 해주셔야 저희가 어느 정도 그 노출 점유율을 먹을 수가 있고 쇼핑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단 노출 점유율을 어느 정도 먹을 수가 있다 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노출되고 경쟁도가 높은 동영상 캠페인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경쟁도도 경쟁도인데 이게 특정 누군가가 검색을 해서 이 광고가 노출된다기보다는 이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저희 예산 상황 그리고 타겟 등에 의해서 좀 빈도수가 높게 다회 노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캠페인당 10만 원 이상 권장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엄청나게 그 내부에 있는 표본이 많다거나 예를 들면은 저희 뭐 유튜브 아니면은 홈페이지 트래픽 혹은 GA 데이터 이런 거 바탕으로 좀 타겟 걸어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경우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는 20대 남성에게만 노출을 하겠다 라고 해서 타겟을 매우 좁게 운영하시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좀 넓게 타겟을 두고 또 지면도 넓게 두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 머신러닝이 저희가 설정한 성과 목표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면 1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실 때 이 그 브랜드의 규모나 아니면 저희가 뭐 세팅할 수 있는 이 타겟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1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예산을 캠페인별로 나눌 때 저희가 이 광고를 통해 목표하는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뭐 보통은 이제 커머스 업종이라고 치면은 수익률이 될 거고 로아스가 될 거고 아니면은 DB 업종이라고 칠 거면은 이제 DB 단가나 아니면은 실 DB 단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목표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캠페인에 최대한 많이 편성하는 게 맞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모수 확보하기 위해 뭐 트래픽 캠페인을 돌린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고 무조건 전환 캠페인으로 돌려서 이 전환 캠페인을 머신러닝을 최대한 가동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그 전환 목표를 달성 가능한 캠페인의 편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인데 저희가 구글 광고 집행하기 초반인데 모수 쌓으려면은 뭐 트래픽 캠페인 막 이런 거 돌려야 되지 않나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 몇천만 원을 투자를 하셔야 그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이 그 타겟팅을 할 수 있는 트래픽이 쌓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환 목표를 달성 가능한 캠페인에 편성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저희가 이미지, 영상이 많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GDN이나 뭐 영상 캠페인, PMAX 돌려야 하나요? 일단 제가 이 광고, 이 정기교육 초반에도 말씀드렸고 GDN이랑 그 다음에 동영상 캠페인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2, 3일 주기로 이 소재들을 이제 수정하실 수 있으시면 집행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데이터가 쌓이려면 입찰 전략도 학습이 되고 머신러닝도 어느 정도 돌아야 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소재를 등록했을 때 성과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바로 수정할 수 있을 만큼 이 소재 소스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좀 하드하다, 이렇게 이미지나 영상을 계속해서 디벨롭하기 힘드시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7일마다 수정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은 아예 새로운 기획 아닙니다. 이제 디자인적으로 뭐 배경색 아니면 뭐 배치 이런 것만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소재를 기획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배경이 노란색이다. 그럼 배경을 빨강색, 뭐 폰트를 좀 뭐 고딕에서 뭐 명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꾸셔도 효율이 좀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새롭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쪽으로 조금씩만 바꾸시는 것도 이제 다른 이미지를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정도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이 GDN 영상 캠페인 PMAX 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위 경우가 아닐 경우는 이제 이 뭐 GDN 영상 뭐 PMAX 등 집행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 검색 캠페인이랑 쇼핑 캠페인으로 이 검색하는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유저들의 어떻게 보면은 니즈, 그리고 이 구글이라는 매체에서 우리 브랜드와 판매하려는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매력도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거 좀 괜찮다, 효율이 어느 정도 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소스를 계속 준비하시고 디벨롭 하셔서 이 GDN 영상 PMAX를 집행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Pmax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Pmax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집행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일단은 Pmax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색, 쇼핑, 이미지, 영상 등 소스를 모두 등록한 후 우리가 설정한 성과 목표에 맞게 이 구글 AI가 자동으로 이 소스들을 노출해주는 캠페인이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자동화 캠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이 노출되는 지면 따로 있고 영상에 노출되는 지면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세팅하면 모든 노출 지면과 저 모든 소스들이 구글이 이 키워드가 이 지면에서 효율이 좋네? 그러면 여기에 예산 좀 편성하고 이 영상이 이 지면에서 효율이 좋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잘 되어 있는 캠페인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등록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건가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이 세부 데이터를 뽑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직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에셋 그룹별 실적, 그 다음에 에셋, 그 다음에 세부 실적, 아니면 이제 GA4를 통한 여기서 이제 그 크로스 네트워크라고 GA 나오는데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이 에셋 그룹 혹은 이 에셋이 효율이 좋다 안 좋다를 일단 그 임의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의로 판단을 해서 이 에셋들을 디벨롭하고 에셋 그룹들을 온오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하기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세팅하는 것 자체는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거를 왜 이 데이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면 다음 기획에 대한 전략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데이터 값에 대해서 소재들을 디벨롭하고 카피도 디벨롭하고 그렇게 수정을 한 다음에 광고를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 마케터의 좀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여러 그 전략과 시뮬을 돌리신 후 여러 인사이트를 도출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 성과 향상이 필요한 캠페인 유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우면서 제일 중요한 이 Pmax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ax 같은 경우는 저희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캠페인 유형인 것 같으면서도 이거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내서 다음 광고를 디벨롭하기까지 정말 엄청난 시간이 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개별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드는 캠페인 유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나 메타나 아니면 카카오 쪽에서 광고를 많이 집행하시는 분들은 구글이 타 매체 대비해서 생각보다 효율이 안 나와요.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 메타가 효율이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고 카카오랑 구글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브랜드마다 좀 다르지만 네이버, 메타가 안 나오는데 구글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카카오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을 집행하시는데 이게 좀 직접 하시면서 이 수정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은 소재 제작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효율이 안 나온다 라고 하시면, 효율이 낮다라고 하면 일단은 실험을 통해 성과 향상을 해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 과감하게 구글 집행 중단을 하시는 것도 권장드리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다른 매체들도 똑같아요.
네이버 광고 하는데 네이버 수익률 막 120, 130 겨우 나오는데 메타는 올리기만 하면은 수익률 5, 600%가 나와요. 그러면 메타에서 잘 나오는 이유를 찾아서 네이버에 반영을 해야겠죠. 소구라든가 셀링 포인트 같은 것들을.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나온다. 그러면 네이버를 접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네이버는 좀 최소 단가로만 올려놓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똑같아요. 구글에서 아무리 이게 좀 머신러닝이나 세그먼트가 잘 되어 있고 캠페인 유형도 다양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안 나오면 당연히 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과 향상을 도모해야 되지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매체랑 똑같이 꺼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제 입으로 제가 구글 전문가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추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효율이 안 나오네? 꺼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효율이 안 나오네? 구글 종료해야지. 이제 이거는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효율이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해서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도출, 그다음에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 구글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론이 우리 브랜드가 구글에서 좀 매력도가 낮다. 혹은 이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게 경쟁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가 CPC나 CPM이나 CPC가 너무 높아서 이제 판매는 잘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메타에 상주하는 유저들이 우리 브랜드 혹은 제품에 더 맞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우리가 구글을 종료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지금 당장 구글 종료 후 추후 진입 시 이제 데이터가 됨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터라고 가정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자 대표님이 이거 왜 그 구글 효율이 안 나옵니까? 했을 때 구글 효율이 그냥 안 나오는데 일단 메타나 네이버가 잘 나오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보시죠 라고 했을 때는 이 대표님 입장에서든 아니면 그렇게 제안을 한 마케터님 입장에서든 나중에 구글을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타겟층 자체가 메타에 상주하는 유저들이 좀 메인 타겟층이기 때문에 구글에 상주하는 유저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긴 알아도 구매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잠재 고객이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나중에 이제 이 상품이 시리즈라면은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언가 젊은 층만 타겟으로 했다가 리뉴얼 되어서 고연령층까지도 타겟이 되는 제품으로 이제 변했거나 아니면은 좀 신제품이 나왔다거나 이랬을 때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이 상주 유저에 대한 매력도 때문에 구글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 구글에서 유입이 높았던 유저에게 노출했을 때 전환까지 발생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인사이트까지 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낸 후에 구글을 종료해야 돼요. 그냥 종료하면은 구글에 얼마나 쓰셨든 그 돈은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데이터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내서 왜 구글에서 안 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셔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에서 어디에서 이탈이 가장 많이 되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머물고 상세 페이지의 좀 접근성이나 친절도는 얼마나 되고 결제 페이지의 좀 친절도가 얼마나 되고 장바구니에서 우리가 CRM을 얼마나 잘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좀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툴 사용하셔야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GA4 사용합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좀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GA4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GA4는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GA4를 통해 그냥 나 이거 데이터들 사용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봐야 하고 우리가 구글에서 철수해야 되는 이유를 이 데이터 툴과 그다음에 구글 애즈 데이터 그 보고서 에디터에서 충분하게 인사이트를 내고 결론을 달성을 하셔야 구글에서 철수를 했을 때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할 명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이 좀 많기는 한데 제가 이거는 또 영상을 계속해서 찍을 거기 때문에 하나씩 또 천천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많이 여쭤보신 질문, 예산에 대한 내용, 영상이나 이미지 소스에 대한 내용, PMAX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효율에 대한 내용, 이렇게 4가지 말씀드려봤고요. 아무래도 이게 구글이 좀 큰 광고 매체이기도 하고 유명한 브랜드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네이버나 메타, 카카오로 집행을 훨씬 많이 하셔서 이 매체 UI UX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보고서를 뽑아야 되는지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대행사든 아니면은 구글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들한테 컨설팅도 받고 이런 세팅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문의를 하신 다음에 좀 제대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 문의, 그리고 광고 대행 의뢰, 그리고 구글이나 좀 기타 매체 혹은 브랜드에 대한 강연 이제 문의를 주실 때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볼 경우가 많아서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 애저 정기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아마 네이버 정기 교육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좀 딥한 내용들은 예전에 많이 다루기는 했으니까 네이버 매체에 대한 내용부터 캠페인 유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그먼테이션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보고서는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즈 8강까지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네이버 정기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